안녕하세요, 앱주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린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그 사이에 정말 무수히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2024년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30개에서 40개 사이의 영상과 사진들을 납품했습니다. 제가 그 상업 촬영을 할 때마다 소니 1855, 소니 2405G 렌즈, 소니 100-400GM 렌즈 그렇게 3개로 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렌즈군들은 거의 다 조리개가 4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웃포커스가 비교적 덜 일어나는데요.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소니 α7S3는 망원 영역으로 갈수록 풀프레임이라 아웃포커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서브캠으로 사용하는 소니 FX30 같은 경우에는 APS-C 즉 크롭 센서를 가진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웃포커스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스를 할 수 있는 단렌즈 무엇이 있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소니의 55.8 사이즈 렌즈와 삼양의 VAF 45mm 그 두 개의 렌즈를 고민했습니다. 정말 너무 고민돼서 소니 남대문 센터에 가서 직접 그 두 개의 렌즈를 비교해봤는데요. 저에게 조금 더 맞는 제품은 삼양 VAF 45mm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원하게 지르고 말았죠. 물론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렌즈이기도 합니다. 먼저 구성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구성품은 렌즈, 사용 설명서, 그리고 품질 보증서 이렇게 3개로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를 보시면 T1.9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렌즈의 박스를 보면 F4 혹은 F4.5에서 5.6 이런 식으로 F라고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은 T라고 적혀있죠. 왜 이렇게 적혀있는 건지, 또 T와 F의 차이는 뭔지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F4라고 적혀있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소니에서 나온 35mm F4, 하나는 소니에서 나온 50mm F4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두 렌즈의 밝기 차이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캐논에서 나온 2470의 F2.8과 소니에서 나온 2470의 F2.8은 서로 밝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조리개 T값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계산 후에 만들어지는 렌즈이므로 다른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똑같은 T1.9 제품과 삼양의 VAF 45mm T1.9 제품의 밝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값을 조리개 값으로 가지고 있는 렌즈들은 주로 영화 촬영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삼양 VAF 45mm T1.9 제품은 시네마 렌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바로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웃포커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구입하고부터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삼각대를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 영상까지만 해도 소니에서 나온 2405G 렌즈의 45mm 정도를 이용해서 F4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영상인데요. 아웃포커스가 지금보다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망원 계열인데 풀프레임 카메라에 사용하다 보니까 아웃포커스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보단 확연히 약한 아웃포커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포커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로 AF가 정말 빠릅니다. 이게 소니 카메라용 렌즈이기도 하고 사실 소니의 AF는 카메라 바디에서부터 이미 미쳐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AF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말 빠른 AF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피사체가 움직이는 경우에도 AF로 빠르게 추적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MF 링이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방금 AF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AF로는 만들 수 없는 부드러운 MF를 이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포토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위해 만들어진 렌즈이기 때문에 초점을 빨리 잡을 수 있게 이 포커스 링이 굉장히 빨리 회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삼양의 VAF 45mm T1.9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가 정말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매뉴얼 포커스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낮은 조리개 수치로 인해서 야간 촬영에 굉장히 장점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제품은 T1.9라고 했죠. 그런데 카메라에서 뜨는 조리개 수치로는 F1.8 정도 수치로 나옵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2405G 렌즈보다 무려 조리개가 3스탑이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좋은 점은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α7S3 같은 경우에는 듀얼 네이티브
ISO가 12800이어서 야간에 사용하기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제 서브캠인 FX30 같은 경우에는 시내 EI가 2500이거든요. EI 2500에 조리개 살을 끼면 아무래도 크롭바디이기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그보다 3스탑이나 낮은 조리개 1.8을 사용하면 야간에서도 촬영하기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점은 탈리램프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FX30 같은 경우에는 탈리램프가 어디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촬영할 때 손쉽게 녹화 중이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촬영 중인 알파7 S3 같은 경우에는 LCD에 녹화 강조 표시 그거 하나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유튜브 촬영할 때 지금 잘 찍히고 있나? 를 보기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삼양 VAF 45mm T1.9 제품에는 탈리램프가 총 2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렌즈 전면 상단에서 빨간불로 녹화 표시가 들어오고 있고 렌즈의 좌측면에서도 녹화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촬영 중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촬영이 되지 않을 때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햇빛이 엄청 강한 촬영날에서도 불빛이 아주 잘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캠에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서브캠이 잘 찍히고 있나 탈리램프로 확인할 때 굉장히 편한 기능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게가 정말 가볍습니다. 약 280g이라는 정말 대박적인 무게죠. 아이폰 15 프로 맥스 무게가 약 221g 정도입니다. 렌즈 무게가 거의 아이폰 15 프로 맥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 정말 가볍게 넣어서 데일리로도 들고 갈 수 있는 렌즈 조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드가 없는 전형적인 시네마 렌즈 디자인인데 원형 필터를 넣을 수 있는 나사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D 필터라든지 UV 필터, CPL 필터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라인업에 있는 VAF 20mm는 또 필터를 넣을 수 있는 나사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VAF 20mm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의 장점은 VAF 시리즈 렌즈 무게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거의 모든 라인업이 280g으로 무게가 동일해서 저처럼 하나만 구입하지 않고 세트로 구매하신다면 짐벌을 운용할 때 렌즈 무게 때문에 밸런스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렌즈를 교체했다가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점이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장점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마지막 장점으로 렌즈캡입니다. 보통의 렌즈캡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안쪽 나사선에 끼워 맞춰서 체결하는 방식인데 이 삼양 VAF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마개처럼 끼워서 닫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ND 필터, CPL 필터를 달고도 렌즈캡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장점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장점을 찾을 수 있는 렌즈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바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진짜 단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딱 하나만 꼽자면 색소차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색소차 같은 경우에는 렌즈에 들어가는 빛의 굴절률 때문에 생기는 수차라고 보면 됩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서는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 색소차 제거를 할 수 있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대해야 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면서 거슬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은 딱 한 개였습니다. 저는 보통 리뷰를 할 때 제품을 들고 하는 것 보다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와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촬영했던 사진 그리고 영상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압구정에 갈 일이 있어서 소니 알파7 S3에 삼양 VAF 45mm T1.9 렌즈를 체결해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요. 그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첫 번째로 벤틀리 매장, 요거 건물이 아주 선이 예쁠 것 같아서 촬영을 했는데 구도가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구름도 정말 잘 나왔고 물론 보정 단계를 거치긴 했지만 굉장히 잘 나온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셔터 스피드는 1600분의 1, 조리개는 4, ISO는 80으로 촬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도심의 풍경이 예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요것 같은 경우에도 하늘에 구름 같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아스팔트 부분 둘 다 예쁘게 잘 나왔죠. 셔터 스피드는 320분의 1, 조리개는 4, ISO는 80입니다. 세 번째도 건물의 선 그리고 점이 너무 예뻐가지고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것도 하늘에 있는 구름 그리고 파란색 하늘과 건물에 있는 어두운 영역까지 잘 살아서 나왔습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00분의 1 셔터 스피드, 조리개는 2.8, ISO는 100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압구정을 돌다가 정말
정말 맛있는 소금빵집을 발견했는데요. 자연도 소금빵이라는 집입니다. 제가 우연히 들려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한 인증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키오스크에서 구매를 하고 대기를 할 때 촬영했던 사진인데 셔터 스피드는 400분의 1초, 조리개는 1.8, ISO는 100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포커스는 제가 소금빵에 맞춰서 촬영을 했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소금빵을 뭔가 더 빈티지스럽게 하기 위해서 필름 그레인 같은 효과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서 찍은 사진인데요. 소금빵을 구매하고 봉투에 담긴 소금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셔터 스피드는 400분의 1초로 촬영을 했고요. 조리개는 2.8, ISO는 100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유크라는 아티스트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FX30과 VAF 45mm를 장착을 해서 촬영 목적 없이 정말 간단히 만났었는데 DDP에서 조명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기로 하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사진은 DDP에서 촬영된 사진이고요. 그 뒤에 굴곡 그리고 반사되는 빛, 요게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포즈도 디렉팅을 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고, 아티스트 유크님의 음악 스타일에 최대한 비슷하게 사진에 그레인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간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로 지정을 했고요. 조리개는 1.8, ISO는 3200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FX32 영상용 바디, 그러니까 시네마 카메라거든요. 그런데도 사진이 야간에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ISO 3200에서도 노이즈 억제력도 좋지만 조리개가 1.8인 것도 굉장히 이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사용하면 야간에서도 조리개 1.8을 이용해서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영상 결과물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진 촬영할 때 있었던 압구정에서 멋있는 페라리 한 대가 지나가길래 촬영한 영상이고요. 4K 60프레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램핑으로 속도 조절을 해서 제 스타일대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퀄리티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인디하고 R&B를 하고 계시는 아티스트 현선님의 라이브 클립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소니 알파7 S3의 삼양 VAF 45mm T1.9 이렇게 체결해서 사용했던 작업물이고요. 요거는 24프레임으로 촬영했고 핸드헬드로 현선님 뒤에서 이렇게 들고 촬영했던 작업물입니다. S로그 3로 촬영했고 제가 컬러 그레이딩까지 싹 다 한 작업물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예쁘게 잘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촬영한 작업물인데요. 이거는 소니 FX30에 VAF 45mm 그리고 ND 필터 2에서 400 제품을 넣어서 촬영한 작업물이고요. 24프레임으로 촬영했고 시네 EI 800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 작업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니 FX30과 소니 알파7 S3 이렇게 투캠으로 사용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무릎까지 나오는 카메라가 소니 FX30의 삼양 VAF 45mm를 체결해서 사용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미디움샷 같은 경우에는 소니 알파7 S3의 2405G 렌즈를 체결해서 사용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은 S로그 3를 사용해서 촬영했을 때 VAF 45mm T1.9 렌즈와 소니 2405G 렌즈 컬러 그레이딩을 했을 때 색이 정말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의 굉장히 많은 컬러 그레이딩 에 노력이 들어가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소니 네이티브 렌즈와도 색감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FX30의 VAF 45mm 제품을 리그 셋업을 해서 핸드헬드로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하랑님께서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헬드로 촬영하기에도 굉장히 가벼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2024 연극 안녕 레나라는 작품의 스팟 영상, 그러니까 홍보 영상을 촬영한 작업물입니다. 이 작업물에서도 아웃포커스를 정말 확 드러나게 줘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정경에 아웃포커스를 줘서 후경에 포커스만 맞게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정경에만 맞게 후경에는 아웃포커스가 되게 맞춘 이런 극적인 아웃포커스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장점에서 말한 부드러운 MF를 이용해서 편지지에서 인물로 정말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대로 연출한 영상 푸티지도 요거입니다. 진짜 원하는 대로 조리개 링을 돌리면 부드럽게 피사체한테 초점을 옮길 수 있어서 요게 손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로 포커스 풀러 없이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현재까지 오픈할 수 있는 저의 작업물을 공개했고요. 이 삼양 VAF 45mm로 촬영한 작업물이 이것보다 더 있는데 아직 공개되지가 않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셔서 나중에 올라오는 작업물들도 한번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삼양 VAF 45mm T1.9 렌즈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 렌즈를 사려고 거의 한 1년 반 동안 친구한테
55.8 사이즈 렌즈도 대여를 해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소니 남대문 센터에서 직접 다 사용을 해보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며 선택한 렌즈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도 더 많아 보였고 단점도 비교적으로 더 적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렌즈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은 렌즈라고 느껴졌어요. 물론 내돈내산이긴 하지만 이 제품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렌즈 회사 삼양이잖아요. 근데 정말 만듦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격을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약 70만원 이하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 합리적인 시네마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 렌즈를 시네마 렌즈 입문자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보통 시네마 렌즈 같은 경우에는 AF가 탑재되지 않은 렌즈가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이 삼양 VAF 렌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AF가 탑재된 시네마 렌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네마 렌즈인 것이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